프롤로그. 그 여름, 개츠비는 왜 불멸이 되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어느 계절은 생을 바꾸고, 어떤 여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1922년의 그 여름,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의 저녁 하늘 아래서 황금빛 샴페인이 넘실대던 어느 저택의 정원에서 우리는 제이 개츠비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부와 사랑, 그리고 과거를 되찾기 위해 온 삶을 오직 하나의 꿈에 불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품은 꿈은 미국의 이상처럼 눈부시지만 실체는 아득히 멀어 결국 허무와 환멸로 끝을 맺는 비극이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시대의 초상이며 인간 욕망의 거울입니다. 금이 간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를 폭로하면서도 그 꿈을 쫓아간 자의 순수함을 동시에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개츠비처럼 과거를 다시 붙잡고 싶어하며 희미한 푸른 불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불멸의 여름으로 천천히 그러나 정중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지를 머금은 시대의 찬란함 속에서 개츠비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왜 그를 잊지 못하는지를 말이지요. 제1장 닉 캐러웨이, 관찰자의 눈으로 시작된 이야기. 사람을 비판하려 들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기회를 갖고 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닉 캐러웨이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에 따라 평생을 타인의 삶을 관찰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개츠비라는 한 남자를 바라본 기록이자 고백입니다. 1922년 봄, 닉은 중서부의 고향을 떠나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로 이사옵니다. 그가 얻은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그 옆에는 매일 밤마다 눈부신 파티가 열리는 어떤 신비한 남자의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 개츠비.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닉은 친척인 데이지 뷰캐넌을 만나러 웨스트에그 반대편인 이스트에그로 향합니다. 거기엔 부유하고 오만한 데이지의 남편, 톰 뷰캐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톰은 육상선수 출신의 강인한 인물로 언제나 권위를 휘두르고 약자에게 냉담합니다. 데이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사랑이 식은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는 부드럽지만 무기력한 감정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닉은 그들 부부의 식사 자리에서 미묘하게 갈라진 균열들을 감지합니다. 그날 밤, 닉은 처음으로 개츠비의 저택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손을 뻗은 남자, 개츠비가 향한 그 끝에는 이스트에그 쪽 부두의 푸른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꿈일까요? 그의 사랑일까요? 이 첫 장에서 우리는 이미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여름의 기억이며 한 사람의 맹목적인 열망에 관한 서사입니다. 닉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거울입니다. 그의 눈으로 우리는 개츠비를 보고 그의 판단으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제2장 톰과 데이지, 사랑인가 타락인가. 이스트에그의 고급 저택에 사는 데이지는 한눈에 봐도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햇살처럼 부드러웠고 말투는 마치 바람이 창가의 커튼을 스치듯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이지의 옆에 선 남편 톰은 달랐습니다. 힘이 넘치는 어깨, 거칠고 권위적인 말투. 그는 늘 무언가를 주장했고 남을 얕잡아보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닉은 톰과 데이지 부부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습니다. 거기서 닉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 톰을 목격하고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이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그 결혼이 오래전에 식어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중에 흘러나오는 대화 속에는 권태와 위선, 그리고 불안한 감정의 파편들이 느껴졌습니다. 데이지는 웃으면서도 슬펐고 톰은 무심한 듯 무례했으며 그들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데이지는 한때 사랑이 있었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유지라는 이름의 구속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닉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와 기품으로 포장된 이 부부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썩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닉은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사랑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저 겉모습과 재산, 조건으로만 결합된 삶이 과연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그는 이런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며 이스트에그의 인물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을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들은 훗날 개츠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사랑을 믿은 한 남자와 사랑을 소비한 사람들. 그 극명한 대비는 이 장면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개츠비, 황금빛 파티와 신비한 남자. 웨스트에그의 여름밤은 매일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수십 대의 자동차가 멈추었고 샴페인은 끊이지 않았으며 재즈 음악은 밤이 깊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개츠비를 본 적도 그의 초대를 직접 받은 적도 없었지만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그의 정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닉 역시 어느 날 초대를 받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정중한 편지 한 장. 닉은 궁금증을 안고 저택을 찾았고 화려한 복장을 한 군중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개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정중하며 미소 속에 묘한 슬픔이 감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닉은 알게 됩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부호가 아니며 무언가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티 속에서 닉은 개츠비의 과거에 대한 온갖 소문을 듣습니다. 밀주업자, 전쟁 영웅, 심지어 살인자라는 소문까지. 그러나 당사자인 개츠비는 그러한 추측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파티의 화려함 너머에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츠비가 이 파티들을 여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데이지가 그 불빛에 이끌려 이 저택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는 현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과거를 되찾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닉은 개츠비의 열정에 당황하면서도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신화처럼 회자되던 남자는 사실 너무도 인간적인 갈망을 품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장은 독자에게 첫 번째 전환점을 선사합니다. 황금빛 파티의 겉모습이 벗겨지며 그 속에 숨겨진 남자의 외로움과 희망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점차 개츠비라는 인물의 진면목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제4장, 과거를 되찾으려는 남자. 개츠비는 어느 날 닉에게 진지한 부탁을 전합니다. 데이지를 한 번만 당신 집으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탁은 조용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닉은 의아했지만 곧 개츠비가 데이지와 과거에 사랑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데이지는 결국 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그 이후로도 단 하루도 데이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이 저택을 샀고 밤마다 불을 밝히며 기다렸습니다. 데이지가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파티, 모든 손님, 모든 음악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개츠비가 가진 부는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가기 위한 도구였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증표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이상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닉은 그런 개츠비를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데이지와 개츠비는 닉의 집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곧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리운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피어납니다. 그들은 웃고 추억을 나누고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개츠비는 믿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닉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단호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어쩌면 순수에 가까운 믿음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기억을, 지금보다 과거를 더 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5장, 재회, 꿈은 다시 시작되었는가. 재회 이후, 개츠비와 데이지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개츠비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개츠비의 집은 크고 화려하며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미술품과 서재, 셔츠, 향수까지 모든 것이 데이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놓쳤던 시간을 보상하듯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데이지는 감탄하면서도 감정이 벅차 눈물을 보입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셔츠 더미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처음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듭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데이지가 자신의 삶에서 놓친 어떤 찬란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츠비라는 사람에 대한 감동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과거에 선택하지 않은 인생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었을까요? 사랑은 시간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개츠비는 그렇게 믿었지만 데이지는 현실 속의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의 톰, 지금의 삶,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무게는 그녀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길 바랐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제6장, 진실과 허상의 경계. 개츠비에 대해 세상은 여전히 온갖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문들 가운데 하나가 진실에 가까워질 때 개츠비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제임스 개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속한 현실을 부정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결국 그는 다뉴 코디라는 부유한 해운업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전쟁에서의 무공과 사업 수완으로 막대한 부를 일궈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단 하나, 데이지를 되찾기 위한 준비였을 뿐이었습니다. 닉은 이 진실을 듣고 개츠비가 단순한 부자나 사기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상을 위해 현실을 초월하려 한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허상이었을지언정 그 허상 속엔 순결한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츠비는 스스로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날마다 단련했고 언젠가 완벽한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인생은 허상이 아니라 오히려 꿈의 결정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츠비의 신화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라는 한 사람의 선택 앞에서 그리고 세속의 냉혹함 앞에서 그의 꿈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꿈보다 강했고 그 순결한 환상은 이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제7장, 파국의 질주, 사랑의 대가. 여름의 한가운데 개츠비와 데이지, 닉, 조던, 그리고 톰은 맨해튼으로 향합니다. 뜨겁고 숨막히는 오후, 그들은 호텔방에서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온 진실과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톰은 데이지에게 개츠비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의 출신과 돈의 출처를 공격합니다. 데이지는 처음엔 개츠비를 지지하는 듯했지만 점차 당황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과거의 향수가 남아 있었지만 현실의 권위와 안정이라는 무게는 더욱 크고 확고했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길 원합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고 자신과의 시간만이 진짜였다고 확신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결국 입을 열어 당신을 사랑했지만 톰도 사랑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개츠비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환상은 데이지의 입에서 직접 무너지며 그는 자신의 꿈이 단지 기억 속의 그림자였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닉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개츠비의 집착이 어쩌면 너무도 인간적인 동시에 파멸적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대치 장면은 위대한 개츠비 전체에서 가장 압축적이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인물의 심리,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균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선택이 한순간에 부딪히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데이지의 우유부단함, 톰의 위선, 개츠비의 맹목, 닉의 침묵, 조던의 냉정함.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실 앞에서 회피하거나 충돌합니다. 돌아오는 길, 데이지는 톰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맙니다. 희생자는 마틀드 윌슨, 톰의 정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톰은 모든 책임을 개츠비에게 넘기고 데이지는 침묵으로 동의합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데이지의 침묵은 말 없는 배신이며 개츠비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 장은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이며 개츠비의 꿈이 결정적으로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사랑은 끝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제8장 개츠비의 최후 그리고 침묵. 닉은 다음 날 아침 개츠비에게 떠나자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전화를 할 것이라 믿으며 마지막 희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개츠비는 수영장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기억뿐이었으며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닉은 점점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끼며 개츠비가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고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랑, 그가 바랐던 꿈은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그 자리는 씁쓸한 침묵만이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고 대신 마틀드의 남편 조지가 개츠비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개츠비 때문이라 확신했고 결국 총을 쏘아 그를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개츠비의 죽음은 조용하고도 쓸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파티에 몰려들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닉만이 그의 곁을 지키며 이 모든 여름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개츠비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과거를 더듬으며 이 인물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닌 진심과 고뇌로 살아온 존재였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토록 찬란하고 순수했고 열망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의 생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는 사랑을 쫓았고 꿈을 지켰으며 결국 현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열망은 영원히 독자의 가슴 속에 살아남습니다. 제9장 여름 이후 닉의 독백과 미국의 조사. 시간이 흐르고 여름은 끝이 납니다. 닉은 이스트에그를 떠나며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에 대해 깊은 회한과 냉소, 그리고 슬픔을 품습니다. 그는 톰과 데이지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저 다시 자신의 안락한 세계로 돌아갔음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함과 도덕적 공허는 닉으로 하여금 동부 세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닉은 개츠비의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푸른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과 닿지 못한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닉은 개츠비를 미국인의 이상으로 그려냅니다. 불가능한 꿈을 끝까지 쫓았던 한 사람. 그는 실패했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현실에 의해 꺾였지만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닉은 개츠비가 쫓았던 그 푸른 불빛이 단지 데이지만이 아니라 미국의 꿈 그 자체였음을 통찰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인간이란 무엇을 꿈꾸고 어디에서 좌절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그렇게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의 초상이자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자화상으로 남게 됩니다. 에필로그, 푸른 불빛을 향해 우리 모두는 개츠비였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물결에 떠밀리며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이 마지막 문장은 위대한 개츠비가 전하는 가장 깊은 울림이자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함축된 은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의 찬란함을 붙잡고 싶어하며 미래라는 이름의 불확실한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개츠비는 실패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진정한 승리자였을까요? 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 열정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그 꿈이 설령허상이었다 해도 그 순수함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 푸른 불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손에 닿지 않는 이상을 향한 집념, 그 절박한 사랑, 그리고 존재의 외로움. 개츠비는 더 이상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삶의 깊이와 감정을 되짚는 이야기를 더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쿨라이프 TV를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